자,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소스 파일 한번 열어볼게요. 자, 그리고 소스 파일 중에 보시면 run 완성, run하고 run 완성. 네, 두 개를 다 열어보세요. 그리고 두 개가 어떤 차이가 있어요? 그죠? 원본 이미지는 칼라인데, 그죠? 칼라인데, run 완성은 보시다시피 사람 빼고 나머지 배경이 흑백으로 바뀌었죠. 자, 요게 요즘에는 이렇게 잘 안 하는데 예전에는 우리 광고 기법 중에 보면 메인이 되는 친구를 약간 부각시키기 위해서 서버가 되는 친구들의 색을 흑백 처리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네, 그런 느낌인데 여기서는 뭘 제가 알려드리려고 이 소스를 열어봐라 했냐 하면 이제 우리가 포토샵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작업 중에서 또 중요하게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색상 보정에 관한 부분이에요. 색상 보정. 그래서 포토샵으로 색상을 보정할 수 있는 방법이 정말 많거든요. 정말 많은데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것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면 진짜 포토샵으로 웬만한 색상 한 7, 80%는 다 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이제 포토샵은 오늘이 마지막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뭘 알려드릴까 고민을 하다가 어차피 우리가 포토샵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 중에서 우리가 사실 포토샵이 할 수 있는 큰 거의 부분은 색상에 관여하는 부분이거든요. AI로 작업을 하면 어떻게든 해주기는 해주는데 우리가 원하는 그런 디테일이 아직까지는 잡기가 힘이 들어요. 그 다음에 그 수혈을 보시면 제가 알려드릴 미리 캔버스 같은 경우도 요즘에는 색상을 보정하는 기능이 살짝 들어있긴 있거든요. 근데 세밀하고 디테일한 작업들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게 제일 나을 것 같아서 제가 요거를 가지고 왔어요. 자, 우선 지금 보시면 우리가 지금 배경을 색상을 보정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사람 빼고 배경을 먼저 셀렉트를 잡아줘야 되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배경을 바로 잡는 것보다 사람을 먼저 셀렉트를 잡고 선택 영역 반전을 하는 게 훨씬 더 쉬워요. 선택 영역 반전하는 거 제가 알려드렸죠. Select Inverse. 자, 그래서 일단 어떻게 할 거냐 하면 두 사람을 먼저 셀렉트를 하세요. 툴은 여러분 편하신 거 쓰시면 되고 엄청 디테일하게 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연습하려고 하는 주 타겟 뭐냐? 색상 보정에 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셀렉트는 적당하게 여러분들이 너무 어색하지 않을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툴바에서 퀵 셀렉션 툴을 잡으시고 그리고 얘 쭉 확대하셔서 먼저 왼쪽에 있는 사람만 툭, 툭 이런 식으로 잡으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 겨드랑이도 그냥 잡으세요. 그냥 같이. 지금은 디테일하게 잡는 게 목적이 아니니까 이런 식으로 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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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툭 뭐 이 정도만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도 툭, 툭 이렇게. 그리고 너무 어색하게 많이 삐져나간 부분들만 한번 슬쩍 정리를 해 주실게요.
이 정도 해주면 될 것 같아. 자, 그리고 나서 선택 영역 반전은 컨트롤 쉬프트 I, 컨트롤 쉬프트 I. 네. 그러면 사람 빼고 나머지가 셀렉트 되는 거예요, 원래. 보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됐죠? 잠깐 기다릴까요? 됐나요? 네. 했나요? 됐어요? 네.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어디로 가느냐 하면 위쪽에 보시면 이미지 있죠, 이미지. 여기 위에. 여기 위에. 이미지. 여기 보시면 이미지. 이미지를 누르면 그 안에 어저스트먼트. 그리고 다시 그 안으로 들어가면 요 블록 있죠, 요 블록. 여기 있는 친구들이 포토샵에서 색상에 관여하는 친구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색상에. 그리고 그 중에서 우리는 Hue Saturation. 얘 클릭. 이걸 이용해서 색상 보정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자, 여기 잠깐만 보세요. 자, 이 Hue Saturation, 이게 뭐냐 하면 색상을 보정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이 친구는
색의 3속성을 이용해서 색상을 보정해 주는 거야. 예전에 우리 학교 다닐 때 미술 시간에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색의 3속성이라는 게 있었어요. 오, 기억나세요? 오. 색의 3속성이 뭐냐 하면, 자, 제일 첫 번째가 바로 이 휴. 휴가 뭐냐?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 우리 처음에 RGB 컬러 모드, CMYK 컬러 모드 할 때 RGB 컬러 모드 설명하면서 스펙트럼, 빛의 스펙트럼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죠? 그 빛의 스펙트럼을 이용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 빛의 스펙트럼을 우리가 표현할 때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냥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하는 색 있죠, 색. 그 색이 휴라고 보시면 돼요. 휴. 그래서 이게 색상이에요. 한글 버전에 보면 색상이라고 표시되어 있어. 색. 그래서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하는 색. 그게 휴다. 일단 그렇게 생각하세요.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saturation. 이게 뭐냐 하면 바로 채도예요. 채도. 근데 이 채도란 말을 원래 우리 그 전공한 친구들이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채도를 색의 밀도, 색의 농담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그 말이 더 어려워. 그죠 여러분? 색의 밀도가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도 생각을 하고 저렇게도 생각을 해봤는데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 이해하기 쉬울까? 그래서 정확하게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방식이, 이 표현이 채도에 대해서 정확한 표현은 아니에요. 근데 일단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약간 바꾸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고마워요. 자, 이게 유리컵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유리컵. 투명한 유리컵이에요. 여기에 물이 한 컵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 투명한 유리컵에 물이 담겨 있는데 여기에 제가 빨간색 잉크 있죠? 그걸 한 방울을 딱 떨어뜨려요. 그럼 이 물이 무슨 색으로 바뀌었어요? 빨간색으로 바뀌었죠? 자, 그리고 다시 이번에는 10방울을 떨어뜨렸어요. 무슨 색이에요? 그렇죠. 채도를 약간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정확하게는 그게 아닌데 채도가 높다라고 하는 거는 진한 빨간색, 채도가 낮다라고 하는 거는 연한 빨간색. 약간 그런 느낌. 그래서 우리가 채도가 진한 색을 쨍한 색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그 쨍하다는 의미를 가진 영어가 뭐냐면 바로 비비드. 그래서 비비드 컬러라고 하는 게 있죠. 그게 채도가 높은 색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그리고 잉크를 한 방울도 안 떨어뜨렸어요. 그러면 채도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채도가 없어서 뭐라고 한다? 무채색. 무채색은 뭐다? 바로 흑백. 무채색은 정확하게는 채도가 없기 때문에 색이라고 표현을 안 하고 밝기로만 표현을 하는데 우리는 그냥 흰색, 까만색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야. 이해하셨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얘네를 흑백으로 만들고 싶다. 그럼 이 채도를 싹 빼버리면 돼요. 한번 해보세요, 지금. 이 채도 있죠, 이 세츄레이션. 여기, 요 친구, 이거 움직여보세요. 막 글라스 잘 못 움직이겠죠, 망할까봐. 막 하셔도 돼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렇게 해보세요. 왼쪽으로도 한번 가보고, 오른쪽으로도 한번 가보세요. 왼쪽으로 가면 점점 옅어지다가 흑백이 되죠. 오른쪽으로 가보세요. 점점 진하다가 완전히 막 빨갛고 파랗고 막 이렇게 나오죠. 이게 채도예요, 채도.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래는 정확하게는 진하다, 연하다의 개념은 아닌데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받아들일 때 조금 이해하기 쉽도록 표현을 하면 진한 빨간색은 채도가 높은 색, 연한 빨간색은 채도가 낮은 색.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리고 밑에 있는 라이트니스, 요거는 명도, 밝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밝기는 뭐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밝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색의 삼속성, 그 색의 삼속성, 휴, 세츄레이션, 라이트니스, 요거 세 개를 이용해서 색상을 보정하는 방식이 휴 세츄레이션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자, 이제 그거는 이제 무슨 말인지 알았어. 그죠? 무슨 말인지 알았어. 그런데 어쩌라고. 그죠? 그런데 어쩌라고. 그 색상을 보정을 그렇게 어떻게 하라고. 이거잖아요. 자, 요거를 보세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면 되느냐 하면, 우리가 지금 셀렉트 잡은 영역이 있잖아요. 그럼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색들이 막 들어있죠. 자, 먼저 휴가 0이라는 거는 얘네들이 각각이 갖고 있는 원래의 색깔이 그대로 지금 보존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내가 슬라이드 바를 이렇게 움직이죠. 그럼 이 슬라이드 바가 움직였을 때 슬라이드 바가 도달해 있는 색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색이 원래 있던 색하고 더해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이 휴의 역할이에요. 그럼 얘가 움직이면 막 숫자가 나오죠. 보통은 이 숫자 때문에 막 억수로 막, 이거 큰일 날까? 막 이렇게 하거든요.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뭔지 알아? 지금 그 포토샵으로 디자인 작업하는 친구들 있죠. 그 친구들 중에서도 한 7, 80%는 이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그냥 이렇게 조절하면서 맞춰보고 괜찮네 이렇게 해요. 정말. 근데 우리는 배운 사람이잖아요. 그죠? 누구한테 배웠다? 그죠? 그죠? 진짜 여러분 주위에 혹시 포토샵 쓰고 있는 분 있으면 한번 물어보세요.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 제 생각인데 한 7, 80%는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제가 맨날 하는 이야기 있죠. 알면서 안 하는 거랑 몰라서 못 하는 거는 틀린 거예요. 그죠? 우리는 다양한 선택지를 이렇게 펼쳐놓고 상황에 맞는 걸 뽑아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맨날 하는 이야기 있죠. A는 B다가 아니고 A가 왜 B가 되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B가 되는지를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휴를 이용하면 원래 갖고 있던 색에 내가 지정한 색이 더해져서 느낌을 표현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처음과 끝이 보면 색이 똑같죠? 빨간색, 빨간색. 얘가 원래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색상환이라고 해서 동그란 게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이렇게 펼쳐 놓은 거예요. 이렇게. 자, 같은 맥락에서 세츄레이션은 지금 셀렉트 영역 안에 있는 색들이 원래 갖고 있는 채도예요. 원래 갖고 있는 채도. 그래서 각각의 채도를 내가 낮출 건지 높일 건지를 결정하는 거. 라이트니스도 마찬가지. 그래서 여기 숫자 0이라는 거는 얘네들이 원래 갖고 있던 색, 채도, 밝기를 말하는 거고 여기서 숫자가 높아지면 명도 같은 경우는 밝아진다고 보시면 되고 채도는 진해진다고 보시면 되고 휴는 뭐예요? 지정한 색이 더해진다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조금만 더 들어가 볼게요. 이번엔 여기 밑에 보면 컬러라이즈라는 친구 있죠? 얘 한번 딱 체크해 보세요. 그러니까 뭔가 느낌이 또 탁 바뀌죠? 자, 컬러라이즈가 체크된 상태에서 메뉴에 있는 휴 있죠? 걔를 한번 움직여 보세요. 그러면 얘 느낌이 어떻게 바뀌어요? 한 가지 색으로 표현이 되죠? 한 가지 색으로. 이 컬러라이즈를 딱 체크하는 순간 얘네들 원래 자기들이 갖고 있는 색은 다 무시. 내가 휴에서 지정하는 한 가지 색으로 전체의 느낌이 표현이 돼요. 한 가지 색으로. 그래서 이 컬러라이즈를 이용해서 작업한 결과물 있죠? 그런 것들을 좀 있어 보이는 표현으로 뭐라고 하느냐면 바로 모노톤. 모노톤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 모노톤으로 작업을 할 때 컬러라이즈에 체크하시고 작업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지정한 한 가지 색으로 전체를 표현을 하게 돼요. 대신 디테일은 뭘로 잡느냐? 바로 세츄레이션이랑 라이트니스로. 채도와 명도를 이용해서 뭔가 느낌을 표현하십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 다시 조금만 더 들어가 볼게요. 컬러라이즈 이번에는 체크 해제하세요.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는 이 강의는 사실 이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저는 자부해요. 거의 대부분은 요거를, 요거 이러니까요. 이렇게 해보세요 하는 정도에서 끝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이것만 잘 기억해 놓으시면 다른 건 몰라도 돼요. 이것만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시면 포토샵으로 색상 보정하는 거 한 7, 80%는 다 여러분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맨날 하는 이야기 있죠.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고 내가 컨트롤해서 내가 원하는 걸 뽑아내는 작업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세츄레이션이랑 라이트니스 있죠? 요거 두 개를 합쳐서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바로 톤이라고 그래요. 톤이라는 말도 들어보셨죠? 요거 두 개를 합쳐서 톤이라고 그러고 이 톤을 우리가 쓰는 한글로 뭐라고 표현하느냐? 여러분 화장품에 보면 뭐 있어요? 색조. 색조란 말이 바로 톤을 말하는 거예요. 톤. 그래서 빨간색인데 어떤 톤이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말이 이 말인 거예요. 휴에서 지정한 한 가지 색이 어떤 톤이냐?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색의 삼석성을 이용해서 뭔가 색감의 느낌을 표현할 때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조금만 더 들어가 볼까요? 자꾸 들어가죠. 자, 이번엔 여기를 해볼게요. 여기에 뭐라고 지금 적혀 있어요? 마스터라고 적혀 있죠.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셀렉트한 영역 안에 있는 모든 색에 관여한다는 말이에요. 모든 색에. 이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 여러 가지 색이 나오죠. 그러면 거기서 여러분들이 아무 색이나 하나를 딱 선택을 하면, 자, 예를 들어서 다 같이 해볼까요? 자, 이 친구를 선택한 다음에 여기 일단 눈에 띄는 거 블루 한번 잡아보세요. 블루.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만약에 색을 딱 선택을 하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내가 셀렉트한 영역 안에서 블루가 조금이라도 섞여 있는 친구들은 영향을 받는 거예요. 대신에 블루가 안 섞여 있는 친구들은 영향을 안 받는 거예요. 자, 다른 친구 보지 말고 여기 파란색 간판 있죠? 이 파란색 들어간 친구들. 파란색 들어간 친구들. 이 친구들만 자세히 보면서 이거 움직여 보세요. 이거 휴 움직여, 휴. 네. 그러면 이런 색 있죠? 빨간색은 아무 변화가 없죠? 그죠? 붉은색이 띄고 있는 친구. 근데 파란색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색값이 막 변하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시 얘 0으로 둘게요. 0. 그럼 이번에는 블루 말고 레드 잡아보세요. 레드. 레드를 잡은 다음에 다시 움직여 보세요. 그러면 조금이라도 빨간색이 섞여 있는 친구들은 영향을 받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여러분들이 작업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쇼핑몰을 하나 해요. 예를 들어서 쇼핑몰을 하는데 샘플이 다양한 컬러로 여러 개 있었으면 좋겠어. 근데 내가 돈이 없어갖고 하나밖에 샘플을 못 구했어. 그럼 그 친구 사진을 찍을 거 아니에요. 그죠? 물론 요즘은 AI가 좋기 때문에 AI로도 충분히 잡을 수 있는데, 근데 AI가 안 되는 상황이라고 전제하고, 그러면 이 친구가 지금 빨간색이에요. 빨간색. 그럼 얘를 하나 복사를 한 다음에 빨간색을 잡고 색상 보정을 해서 다른 색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러면 하나를 가지고 여러 개를 표현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그 미용하시는 분들 헤어스타일 같은 거, 염색, 이런 거. 그 다음에 패션 하시는 분들 이렇게 뭐 자기 옷 이런 거, 색. 그래서 색에 관여하는 부분들을 이 친구를 잘 활용하면 정말 다양하게 여러분들 뽑아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사진 같은 거 찍다가 보면 전체적으로 붉은 톤이 너무 강하게 나오는 경우 있잖아요. 그럴 때 이 친구 이용해서 조절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 색에 관여하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것만 잘 이해를 하시고 있으면 웬만한 거는 다 가능해요. 자,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마스터. 그리고 흑백으로 할 거니까 세츄레이션을 샥 빼버리면 보이시죠? 그리고 OK 눌러주시면, 그리고 컨트롤 D. 이렇게. 되나요? 자, 이제 배웠으면 한번 써먹어 봐야 되겠죠? 인터넷 들어가셔서 영화 포스터를 아무거나 한 개 다운받으셔서 방금 했던 것처럼 색상 보정을 한번 해보세요. 사실은 여러분 앞에 시간대에서 요걸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 카페에 들어가 보시면 그 다른 시간대에 사람들이 포스터 막 색상 보정하고 올려놓은 거 있거든요.
자, 보세요. 이 포스터도 이렇게 찾으시면 좀 쉬워요. 네이버 들어가셔서 영화라고 치보세요. 영화.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메뉴에 영화라고 이렇게 뜨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무거나 여러분들 보고 마음에 드는 거 있죠? 예, 클릭해 볼까요? 그리고 여기 안으로 들어오면 여기 포토라는 친구 있어요. 포토. 그러면 스틸컷도 있고 밑에 포스터도 있거든요. 그리고 얘를 클릭. 그럼 이렇게 뜨죠? 여기서 우클릭. 이미지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 이렇게. 그리고 여러분 찾기 쉽도록 바탕화면을 경로로 잡으세요. 바탕화면. 그런 다음에 파일 이름에 보시면 JPG로 안 되어 있고 다른 확장 파일로 되어 있을 거거든요. 그럼 이렇게 열지면 나중에 잘 안 열리니까 이거를 지우고 JPG로 바꾸세요. 확장자만. 이렇게. 그리고 저장. 바꾸시겠습니까? 예. 그리고 포토샵에서 파일, 오픈, 바탕화면 들어가면 이렇게 방금 다운받은 게 이렇게 나오죠. 자, 요거 색상 보정 한번 해서 요거를 색상 보정한 걸 카페에 한번 올려보세요. 됐나요? 아니, 하지 않고. 이건 일단 마무리됐으니까 닫고. 네이버 들어가셔서 여기다가 영화 해보세요. 영화. 엔터. 엔터. 그럼 여기 나오죠. 그럼 여기서 보고 아무 영화 하나 눌러보세요. 자, 여기서 그럼 잠깐 보세요. 요 스틸컷, 포스터. 이 중에서 마음에 드는 거 아무거나 하나를 선택하셔서 자, 예를 들어서 뭐 얘다. 클릭하면 여기 열리죠. 클릭, 이미지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 요거는 JPG 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다운받으시면 돼요. 그래서 바탕화면에다가 찾기 쉽도록 저장. 그럼 저장이 된 거거든요. 포토샵에서 파일, 오픈. 그리고 바탕화면에서 이 친구. 이제 한번 해보세요. 색상 보정한 거 방금 한 거 있죠. 자, 먼저 내가 색상 보정할 영역이랑 그렇지 않을 영역을 여러분들이 잘 구분해서 셀렉트를 잡으시면 되겠죠.
자, 작업이 마무리되신 분은 카페에 한번 올려줘 보세요. 네. 자, 일단 오늘 진도는 제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